안녕하세요. 부동산 칼럼 쓰는 남자 북칼럼입니다. 오늘은 수도권 분양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파트는 물론 오피스텔 시장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지요. 이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변곡점에 다다랐다는 주장하고 일시적인 관망세일 뿐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인데요.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거래량이 2020년도 10만 3,211건에서 2021년도 5만 5,508건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흥행 불패를 이어온 수도권 분양권과 입주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도권의 분양권, 입주권 거래량의 경우 2020년도 3만 2,539건에서 2021년도 1만 1,083건으로 줄어들었고 거래 총액 역시 15조 5,767억 원에서 5조 7,160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분양권에 붙는 웃돈도 하락했습니다. 무피는 물론이고 마피 매물도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현상은 정부가 조정 대상 지역 전매를 제한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및 성장 권리 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 택지 전매 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연장하는 등의 영향으로 어쩌면 예측할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분양권만 취득해도 주택으로 간주하니 무피, 마피 매물이 나오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할 수 있지요. 대한민국의 세금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으니 말입니다. 심지어 청약시장 분위기도 한풀 꺾였습니다. 사실 청약은 가장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계약금 10%를 내고 중대금 대출을 받은 후 3년 후에 담보대출을 받거나 전세를 주는 방법으로 해결하면 되기에 특히 수도권은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청약에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무순위 청약 물량도 나오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상황을 보고 부동산 침체 신호라고 경종을 울리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오피스텔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인식됐던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서 규제가 적고 대출도 70%까지 가능했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오피스텔에만 투자하는 이들이 있을 정도였지요. 하지만 올해부터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 강화,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오피스텔 역시 상황이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미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중심에서 마피로 거래되고 있는 오피스텔 분양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잔금 납부가 어려운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입주 리스크는 증가했고 분양가 시세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선뜻 집을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요. 여기에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까지 고려하면 더욱 주춤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관망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값이 고공행진하던 서울 역시 서초구를 제외하고 모든 자치구에서 집값이 6주째 하락 중인데요. 경기도 역시 GTX 노선 연장이 기대되는 지역의 일부 아파트만 상승세를 보이고 나머지는 5주째 하락세입니다. 혹자는 수도권 분양권 흥행 불패 공식은 깨졌다라고 합니다. 물론 심상치 않은 변화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섣불리 하락장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성급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투자 심리는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직방의 재테크 투자수단 설문조사에 따르면 투자수단으로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응답이 무려 80%에 달합니다. 즉, 비록 내 집 마련을 주춤거리곤 있을지언정
여전히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할까요? 오히려 지금 수도권 아파트값이 떨어진 것은 잠깐일 테니 지금이라도 사두어서 시세 차익을 기대해야 할까요?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파트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10년 전 아파트값보다 지금 아파트값이 훨씬 비싼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에도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오피스텔로 일부 투자자가 넘어온 것과 같이 다른 영역의 부동산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대선이 지나고 나면 일시적인 반등이 생길 수 있으니 잠시 지켜보는 것을 추천드리며 그 시기가 오기 전까지 부동산 공부를 하며 수양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